자, 챕터 8장 1번에 감각의 종류와 수용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각을 공부할 때는 이제 일반 감각과 특수 감각이 있었죠. 자, 일반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에 이렇게 전체에서 느껴지는 이런 감각이고, 특수 감각이라는 것은 특별한 곳에서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뭐 미각이나 시각, 청각, 평형감각, 후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특수 감각이라고 하고요. 자, 일반 감각에는 또 피부에서 느끼는 피부 감각이 있고, 근육 속이나 관절에서 느끼는 고유 수용 감각, 내장에서 느끼는 내장 감각,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각을 공부하면 감각을 느끼는 수용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죠? 감각을 느끼는 수용기가 있고, 이 수용기 끝에는 감각신경 말단에 이렇게 수용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 말단에 수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용기에는 이 감각신경과 또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짓 혹극신경세포가 있고요. 자, 이렇게 두극신경세포가 있었죠. 이 두극신경세포는 특수감각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감각신경세포였죠. 자, 먼저 일반 감각 중에 피부 감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에는 뭐 촉각이나 압각 또는 통각이나 온도 감각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촉각을 감지하는 수용기는 마이스너 소체라고 합니다. 이 마이스너라는 사람은 독일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의사가 이 마이스너라는 의사가 발견을 해가지고 마이스너 소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외울 때는 이 촉, 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총 맞았어 이렇게 표현할 때 촉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각을 느끼는 이 수용기는, 피부에 있는 수용기는 파치니 소체라고 합니다. 이 파치니 소체는 층판 소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탈리아 해부학자 이름 파치니를 따서 이렇게 지어진 이름인데요. 이 층판이라는 것은 양파 모양처럼 이렇게 층이 있는 이렇게 수용기다. 이걸 외울 때는 아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다 할 때 아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프다 할 때 앞자만 따가지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통각과 온도 감각이 있는데요. 통각과 온도 감각은 수용기가 이제 같은 하나의 수용기가 있는데요. 자유신경 종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른 이런 수용기들은 캡슐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캡슐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 자유신경 종말이라는 수용기는 자유롭게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분포하기 때문에 신경 끝이 자유롭게 이렇게 캡슐이 아니고 자유롭게 노출된 형태라고 해서 자유신경 종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외울 때는 이 통증이 있으면 움직임이 이렇게 편하지 않죠. 자유가 종말이 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피부를 보면 이제 표피와 진피가 있습니다. 이 표면에 있는 피부라고 해서 표피라고 하고, 진피는 좀 더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진피라고 합니다. 이제 피부에 이러한 수용기들이 위치해 있죠. 마이스너 소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스너 소체도 이렇게 캡슐로 되어 있어서 촉각을 감지하는 수용기죠. 촉 맞았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치니 소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파치니 소체는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양파 모양처럼 생겼죠. 이게 층판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를 감지하는 수용기는 압각이었죠. 아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캡슐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자유신경 종말을 보면 이렇게 캡슐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렇게 나무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노출된 형태이기 때문에 신경 끝이 자유롭게 노출되어 있어서 자유신경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통각이나 온도 감각이었죠. 차가운 것이라든지 뜨거운 것이라든지 이런 온도 감각과 통각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자유신경 종말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각은 마이스너 소체, 압각은 파치니 소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타 메르켈 원반이나 루피니 소체, 크라우제 끝망울,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메르켈 원반이라 루피니 소체도 압각 촉각 이게 반응하고요. 크라우제 끝망울 같은 경우에는 냉각을 감지하는 수용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메르켈 원반과 루피니 소체가 촉각과 압각을 이렇게 감지하고, 자, 냉각을 감지하는 수용체는 크라우제 끝망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이스너, 파치니, 통각과 온도 감각을 감지하는 수용기는 자유신경 종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용기라는 것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을 수용기라고 하는데요. 또 수용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일반 감각 두 번째를 보면 고유 감각이라고 있습니다. 자,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근육이나 관절에서 느끼는 감각인데요. 근육을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요. 뼈와 힘살 사이에 힘줄이 있죠. 텐던이라는 힘줄이 있습니다. 자, 이 근육 속에서 고유롭게 이렇게 감지하는 수용 감각이 있는데요. 힘살에는 스프링처럼 생기는 근방추가 있습니다. 힘줄에 근육이 수축할 때 장력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는데요.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골지 힘줄 기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육 속이나 관절에서 느끼는 감각인데 예를 들어서 근육을 그려봤고요. 이 근방추는 근육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지 천천히 늘어나는지 이거를 감지하는 근육의 속도와 길이를 감지하는 수용기입니다. 자, 골지 힘줄 기관은 근육이 수축할 때 이 힘줄에서 감지하는 근육의 장력, 근육이 수축할 때 생기는 장력을 감지하는 수용기입니다. 수용기에는 감각신경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감각신경 말단에는 수용기가 있어서 이 수용기에는 다 감각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일반 감각 중에 이제 세 번째, 내장에서 느끼는 감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장에서 느끼는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내장에 여러 감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혈압 또는 혈액, 자,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압이나 또 혈액의 어떤 이산화탄소나 또 산소 이런 분압을 감지하는 수용기들이 있는데 심장을 한번 그려보고, 자,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피가 대동맥이었죠. 대동맥이 이렇게 활처럼 나가기 때문에 대동맥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목으로 가는 동맥이 또 있었죠. 팔로 가는 동맥이 있었고 목 쪽으로 가는 동맥이 있기 때문에 목등맥이라고 합니다. 팽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팽팽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목동맥 팽대라고 합니다. 팽팽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심장에서 나가는 목으로 가는 이 혈압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목동맥 팽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펌핑할 때 이렇게 혈액이 나가겠죠? 자, 혈액이 나갈 때 대동맥활에 이 압력 수용기가 또 있습니다.
자, 심장에서 펌핑을 할 때 혈액이 이렇게 나가면서 압력을 여기 벽에 부딪히면서 압력 수용기가 감지하겠죠. 뇌로 가기 전에 이제 목동맥 팽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여기에 압력을 감지하면 혈압을 감지하게 되는 수용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동맥 팽대에서 이렇게 수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용기 끝에는 감각신경이 이렇게 있겠죠. 감각신경이 9번 혀인두신경이었죠. 그래서 목동맥 팽대의 압력 수용기에 감각신경이 9번 혀인두신경이 감각을 느껴서 숨내 심혈관 중추인 숨내에 알려줘서 숨내에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10번 미주신경을 통해서 심장의 혈압을 낮춰주는 이런 작용을 해주고요. 이제 목동맥 팽대나 대동맥 활에서는 이렇게 압력 수용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동맥 활에는 이렇게 수용기에 감각신경은 10번 미주신경이었죠. 그래서 9번이 위, 10번은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돌기 말단의 수용기에서 압력 수용기가 감지를 해서 9번 혀인두신경을 통해서 숨내 알려주고, 대동맥 활의 압력 수용기는 10번 미주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숨내에 알려주게 됩니다.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이 발생할 때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고요. 또 혈액 속에 산소 농도가 떨어질 때 이걸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말초화학 수용기가 있고 중추화학 수용기가 있습니다. 말초화학 수용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초화학 수용기에는 이제 이렇게 목, 동맥, 팽대 이쪽 근처에 오돌토돌한 토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의 이름이 목, 동맥, 토리라고 합니다. 토리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목동맥 토리고요. 대동맥 이 활 안에도 자, 이렇게 대동맥 토리들이 있습니다. 이 대동맥 토리나 목동맥 토리는 혈액 속에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이걸 감지하는 수용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소 농도를 빠르게 감지해서 숨내에 호흡중추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목동맥 토리는 동일하게 9번 혀인두신경을 통해서 숨내에 알려줘서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숨내의 호흡중추를 통해서 호흡을 촉진하게 되고요. 자, 대동맥 토리를 통해서도 10번 미주신경이 감지를 해서 숨내 호흡중추를 자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하면 민감하게 감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수용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수용기는 이렇게 말초에 있기 때문에 말초 화학 수용기라고 하고요. 중추에도 있습니다. 자, 중간내 다리내 숨내죠? 자, 여기가 숨내입니다. 자, 숨내에 보면 중추화학 수용기가 있습니다. 네, 호흡중추 자, 근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숨내를 그려보면 이제 이쪽에 중추 화학 수용기가 있어서 자, 혈액에 CO2 분압이 이렇게 많아지면 자, 이걸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숨내 근처에 뇌 척수액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이 뇌 척수액에 CO2, 즉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액체이기 때문에 물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CO2하고 물이 결합을 하게 되면 H2CO3라는 탄산이 형성이 되고 이 탄산은 수소와 중탄산염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 이제 수소가 많아지게 되고 이 수소를 감지하는 수용기가 중추화학 수용기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런 중추화학 수용기가 감지를 해가지고 호흡중추를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화학 수용기는 중추화학 수용기가 있고 또 이렇게 말초에서 느끼는 말초화학 수용기가 이렇게 있다. 목동맥 토리와
대동맥토리 같은 말초화학 수용기는 이렇게 산소 농도가 낮아지는 걸 감지하고, 이렇게 중추화학 수용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질 때 감지하는 수용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특수감각 중에 시각, 청각, 평형감각, 후각, 미각이 있는데요. 시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을 감지하는 수용기는 이제 망막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일 가에 이렇게 각막이 있고, 공막, 딱딱한 공막이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혈관이 분포하고 있는 맥락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망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망막은 신경이 그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물막이라고도 하고, 또는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막이기 때문에 신경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망막에는 세포가 막대 모양의 세포가 있고요. 원뿔 모양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망막에는 이렇게 원뿔 모양처럼 생긴 원뿔 세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 쪽에는 막대 모양처럼 생긴 막대 세포가 있습니다. 수용기에 이제 빛을 자극을 받아서 또 시각신경을 통해서 이제 전달해 주겠죠. 자, 이렇게 시각신경을 통해서 시각 겉질로, 대뇌의 시각 겉질로 이제 전달해 주는데요. 이 원뿔 세포는 색깔을 감지하는 수용기입니다. 밝은 색을 감지하는 수용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뿔, 이렇게 프리덤, 이렇게 무지개 색깔의 프리덤을 생각하면 이제 색 수용기다, 이렇게 연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막대 세포는 어두움을 감지하는 수용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암을 감지하는 수용기다. 이 어두운 명암을 감지하는 수용기고, 원뿔 세포는 이렇게 색을 감지하는 수용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막대 세포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막대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보면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각장애인의 지팡이가 막대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어두움을 감지하는 수용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뿔은 여러가지 무지개 색깔을 내는 프리즘을 그렇게 연상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청각과 평형감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과 평형감각은 귀 속에서 느끼는 수용기죠. 자, 이게 고막이고요. 이 고막에서 여기 부분은 가운데 귀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가 귀 속에 해당하니까 속귀고, 여기가 이제 바깥귀죠. 귀 바깥쪽에 위치했는데요. 이 속귀 안에는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안뜰과 반고리관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달팽이관, 청각을 감지하는 달팽이관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타원 주머니와 둥근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반고리관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달팽이관이, 자, 이 달팽이관 안에 이렇게 털세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수용기가 있습니다. 나선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달팽이관 자체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감겨 돌아가면서 회전하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 마치 나선형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선기관이라고 부르고요. 예전에는 코르티, 이탈리아 코르티 해부학자가 발견해서 코르티 나선기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소리를 감지하는 수용기가 바로 나선기관인데요. 이 달팽이관 안에는 림프액이 흐르면서 이렇게 림프액이 흐르면서 이 수용기를 자극하면, 자, 여기에
달팽이 신경이 뇌에 전달을 해줘서 소리를 이렇게 우리가 듣게 해주는 거죠. 소리를 감지하는 대뇌 겉질이 관자엽에 있었죠. 그래서 41, 42 브로드만 영역 관자엽으로 가서 소리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요. 이렇게 평형 감각이나 회전,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직선의 움직임이나 회전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게 안뜰입니다. 직선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방고리관은 이렇게 회전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마찬가지로 방고리관 안에도 이렇게 림프액이 있으면서 림프액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방고리관에 팽대 능선이 있습니다. 끝에 팽팽한 능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 능선 안에 이렇게 털세포가 있습니다. 림프액이 흐르면서 이 털세포를 자극하면 수용기, 이 털세포의 수용기가 감지를 해가지고 안뜰 신경을 통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이 타원 주머니와 둥근 주머니, 이 타원 주머니와 둥근 주머니 안에도 이러한 털세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는 평형반이라고 합니다. 평형을 담당하는 어떤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타원 주머니하고 둥근 주머니 안에 털세포에서 이렇게 평형을 감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팽대 능선이나 타원 주머니 털세포, 팽대 능선의 털세포에서 감지하는 수용기는 안뜰 신경을 통해서 안뜰 핵으로 가서 소뇌나 대뇌로 또는 척수로 이렇게 우리 몸에 그 기울어진 정보, 평형 감각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신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안뜰 신경과 달팽이 신경을 우리는 합쳐서 속귀에서 감각을 감지하는 신경이라 해서 이 두 개의 신경을 우리는 속귀 신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감각에는 이제 코에서 느끼는 후각은 코 점막의 후각세포에서 감지를 하고요. 미각은 혀의 맛봉오리에서 미각을 감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맛을 느끼는 봉오리, 이 맛봉오리는 작은 꽃 봉오리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맛을 느끼는 부분을 맛봉오리라고 한 겁니다. 맛을 느끼는 봉오리에는 이제 혀 뒤쪽에 이렇게 성곽 모양처럼 생긴 유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맛봉오리인데요. 이 맛봉오리가 성곽 유두라고 합니다. 봉오리가 유두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성곽 유두라고 하고요. 이 혀 가쪽에는 잎새 모양처럼 생긴 유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잎새 유두라고 하고 나무 잎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잎새 유두라고 하고요. 또 버섯처럼 생긴 유두가 있습니다. 버섯 유두가 있고요. 또 실 모양처럼 생긴 유두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맛봉오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성곽 유두나 잎새 유두, 버섯 유두 이쪽에 이제 맛봉오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맛을 느끼는 봉오리에 감각 신경이 있겠죠. 수용기니까. 그래서 앞쪽 3분의 2. 7번 부기감 신경이었죠. 7번 얼굴 신경이었고 또 얼굴 신경의 가지 신경인 고실근 신경이 있었죠. 그래서 3분의 2 앞쪽에 얼굴 신경의 고실근 신경이 맛을 감지하는 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친구랑 우리가 맛집에 간다겠죠. 그래서 뒤쪽 3분의 1은 9번이다. 그래서 친구랑 맛집에 가서 맛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각신경 말단에는 이렇게 수용기가 있어서 외부의 자극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기가 있고, 우리가 감각을 공부할 때는 그래서 수용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 속이나 관절 속에서 느끼는 수용기가 근육 방추, 이제 근육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근육 방추가 있고 골지 힘줄 기관이 있죠. 그래서 근육 방추에는 근육의 속도와 길이를 감지하고 골지 힘줄 기관은 근육의 장력을 감지하는 수용기다. 그래서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증을 수용하는 수용기는 이제 피부에 통증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었죠.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 자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울 때 자유신경종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고, 통증이나 또는 온도 감각을 감지하는 수용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치니 소체는 압각이었죠. 그래서 아파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고요. 마이스너 소체는 총 맞았어, 앞자를 따서 총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루피니 소체랑 이제 크라우제 끝망울, 이제 루피니 소체는 뭐 압각이나 촉각 이거를 감지하는 수용기다. 크라우제 끝망울은 뭐 냉각을 감지하는 수용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각은 자,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이다. 자,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 중에 마이스너 소체는 총 맞았어 해서 촉각이었었죠. 그 다음에 루피니 소체는 뭐 촉각이나 또 압각을 감지하는 수용체고요. 메르켈 원반도 촉각이나 압각을 감지하는 수용기였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촉각을 감지하는 수용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근육의 길이와 속도를 감지하는 수용기는 자, 근육 속에서 느끼는 수용기니까 고유 수용 감각을 의미하고요. 고유 수용 감각에는 크게 근방추, 근육 방추랑 골지 힘줄 기관이 있었죠. 근방추들이 이렇게 스프링 모양처럼 있고요. 이제 힘줄에도 골지 힘줄 기관이라는 수용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방추는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감지하는 수용기죠. 그래서 빠르게 늘어나는지 천천히 늘어나는지, 자, 이거를 감지하는, 속도를 감지하는 수용기니까 근육의 길이와 속도를 감지하는 수용기는 근육 방추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골지 힘줄 기관,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근육의 장력이 발생을 해서 근육의 장력을 감지하는 수용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피니나 파치니는 이렇게 피부에서 느끼는 수용기고 관절에서 느끼는 수용체, 이 부분은 아니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의 장력을 감지하는 수용기는 근육을 수축할 때 발생하는 장력을 감지하는 수용기는 방금 골지 힘줄 기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특수감각, 일반 감각을 분류해 보시고 각각의 수용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과 고유 수용 감각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담당하는 수용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